네, 다음 회사는 이제 엔캠인데요. 공시를 보다 보니까 엔캠에서 참 재밌는 공시가 났는데, 불성시 공시 법인 지정 예고라고 나왔고요. 내용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및 정정, 시- 신고 기한 내 미공시 10건입니다. 10건을 공시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던 그 최대 주주의 주식 담보 계약에 대해서 공시를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고요. 10건은 누락했고, 그 엔캠은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엔캠 역시도 보시게 되면 회사는 2차 전지 및 뭐 전해액 첨가 제품 만드는 회사,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 만드는 회사다인 거고, 이거 놀랐는데 엔캠의 회사 사이즈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이즈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4천억에서 뭐 5천억 정도 나오는 회사고, 영업이익이 1년에 150억 나온 그런 회사고요. 주가 보고 놀랐는데 아무리 2차 전지가 인기 있다 하더라도 시총이 3.8조에 코스닥 5등입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공시를 10개를 놓쳐가지고 불성시 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가 되었다. 참 이게 대한민국의 공시 수준이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선 여기 이 공시가 뭐냐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의 것 이건 코스닥 거래소 공시고요. 보통 회사 담당자들은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뭐 사장님이겠죠. 사장님이 주식 담보 계약을 맺으면 지분 공시랍니다. 금감원에다 제출하는 대량 보유 상황 신고서, 그리고 대부분 이제 대표이사시고 10% 넘어가시기 때문에 뭐 주요 주주 및 임원 변동 현황 신고서 뭐 두 개를 준비를 하고요. 유가증권은 하나 더 있지만, 근데 이 두 개를 준비를 하는데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금감원의 주요 계약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뭐 담보 금매, 담보 주식수 비율, 뭐 담보 비율, 기간, 뭐 거래처, 담보 차익 금액 뭐 이게 다 기재를 합니다. 근데 그 담보를 했다고 해서 내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최대 주주가 걸었을 경우, 주식 담보를 걸었을 경우, 그 담보가 전부 다 한꺼번에 실행이 됐을 경우, 그 직전 연도 말 또는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건 주주 명부니까 주주 명부나 아니면 그 이대 주주가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거래소에서 자진 신고한 게 있으니까 그 기준을 보고 이 최대 주주가 담보가 다 한 번에 다 실행이 됐을 경우 자녀 주식 수가 이대 주주보다 적게 되면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당일 공시로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최대 주주 변경, 그러니까 담보 실행을 다 실행됐을 때는 최대주가 변경된다라는 수반하는 주식담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게 당일 공시예요. 그러니까 금감원 공시는 이제 5일, 5 영업일 이후 이내에 하면 되는 건데, 이건 당일 공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놓칠 수도 있죠. 예, 좀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담당자들이 이거 계산을 하긴 하는데, 이제 뭐, 저도 좀 놓친 경우도 솔직히 저도 있어요. 놓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하여튼 뭐 그런 핑계는 결과론적으로 놓친 경우가 있죠. 놓쳤죠. 근데 어찌됐건 이거 회사가 가장 최근에 직전 연도 그 주주 명부 또는 이게 분기별로 주주 명부를 받으면 그 분기별 주주 명부와 지분 공시 나가 있는 사람 특권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대 주주 뭐 A 땡땡 특수관계자가 이대 주주인 B 땡땡 이건 이 금감원의 이제 지분 공시이고 거래소의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계약 체결 공시 같은 경우는 A 땡땡이 다 던졌을 다 그 담보 계약에 의해서 장내에 던져졌을 경우 B 땡땡이 이제 특수관계자인 B 땡땡이 최대 주주 여기서 최대 주주는 보통 주식수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자가 돼버린다라는 걸 알려주는 공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도 이 10건이라는 게 얘가 다 고의적 이런 10건보다는 처음 시작 스타트를 놓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뭐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주식을 그 담보를 해지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누락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건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하나이지만 연장이나 변경이나 정정 기간이 지나면 또 그 기간 연장 계약을 해야 하고 또 그럼 연장 계약 할 때마다 이 정정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변경 공시를. 그리고 이게 내가 이제 100억을 빌렸다가 다시 상환하면 또 해제 공시도 해줘야 돼요. 내가 이게 주식담보 계약을 해서 내가 다 던지면 최대주주가 바뀌는데 이거 내가 다 상환했어. 그러면 이거 해제하는 해제 공시도 따로 해줘야 되고 해제 공시 한 다음에 내가 또 빌리면 또 이제 또 체결 공시도 해줘야 되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10건이라는 게 하나를 놓쳐가지고 연속적으로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연장이라든지 상환이라든지 다시 재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놓친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뭐 가끔 있는 일이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시장 안내 이 공시인데 시장 안내 중에서 이것만 벌점이 2점 정도 있습니다. 시장 안내 중에서. 근데 보통 2점 바로 때리진 않고요. 좀 괜찮고 착한 회사들은 예전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던 듯이 공시 유예, 벌점 유예, 불성실 법인 유예를 때려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엔캠도 아마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워낙 기간도 길고 건수도 많기 때문에 조금 뭐 대체금으로 할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아마 금액도 워낙 커가지고 차입 금액이 10억 이게 1,700억이니까 차입 금액을 1,700억에 221 이거 이 담보 설정 비율은 뭐 170%, 180%뭐 이렇게 160% 이거는 뭐 이제 뭐 하게 되는 거라서 이거는 주식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담보 제공수를 이제 워낙 이제 주식 수가 많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곱한 게 많겠죠. 주가를 곱한 다음에 배율을 이제 퍼센트를 배우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아마 9월 23일, 9월 4일 날 이제 자진 신고를 했겠죠. 9월 4일 날 자진 신고하고 그다음부터 9월 13일 날 계속 이제 공시를 내고 이제 요것도 이제 공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누락하면 처음 시작을 잘못하면은 이제 뭐 어떻게 좀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누락된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솔직히 엔지캠은 알고 있어도 엔캠은 좀 잘 못 들어봤는데 이게 코스닥 5위 정도야 거진 뭐 3조 8천억이고 뭐 외국인 지분 10%면은 야 이게 에코 다음인가요? 얘들이 아니면 에코보다 2차 전지에서 에코가 뭐 대장주라고 하는데 그 뭐 다음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도 갑자기 커져서 그런지 몰라도 뭐 갑자기 좀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이게 4, 5만 원이었을 때도 벌써 그래도 뭐한 4분의 1 돼도 한 몇천, 5천억 이상은 계속 가고 있었다가 이제 주가가 연, 2023년도 기말부터 쭉쭉쭉 올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보니까 이러면 좀 뭐 오늘 뭐 중견기업 정도는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에코프로가 한 3위 정도고 엔캠이 한 5위네요. 그래도 뭐 2차 전지에서는 뭐 나름 뭐 괜찮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2차 전지가 죽지는 않았네요, 우리나라가. 코스닥에서 2차 전지 1위부터 이제 5위까지에서는 2차 전지가 2개, 나머지 3개가 에코프로가 2위, 3위네요. 2위가 BM이고 3위가 에코프로고. 뭐 2, 3, 5등이니까 바이오가 1, 4등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대단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놓친 거는 어쩔 수 없죠. 이게 반성문 잘 쓰고 사유서 잘 쓰고 소명 잘하고 뭐 공시교육 뭐 다 이거는 다 담당자의 실책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지분공시 그나마 금감은 지분공시는 잘 하고 있고 여태까지 예, 공시 누락이나 벌점 이런 거 받은 적이 없고 또 교육 같은 거 담당자 교육하고 책임자 교육하고 이런 것도 좀 잘 챙겼으면 유예나 뭐 이전 근데 이게 워낙 기간이 길고 뭐 건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 몇 점은 받지 않을까. 근데 규모가 있으니까 솔직히 요즘 이게 가늠이 잘 안 되네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회사가 크다고 각 회사별로 이제 공시 프로세스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회사가 크더라도 갑자기 커지게 되면 공시 이쪽은 이제 영업과는 좀 무관하기 때문에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회사가 커가면서 보충, 보충, 보완,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이런 이제 관리 쪽의 프로세스인데요. 회사에서도 좀 공시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저희 레리 파트너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공시 프로세스의 그런 구축, 수립, 운영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